자, 오늘은 수학하의 세 번째 단원, 마지막 단원이죠. 경우의 수 나가볼 차례입니다. 자, 저 경우의 수의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경우의 수라는 말이 있네.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에선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라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얘를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6의 약수는 뭐뭐뭐 있죠?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1, 2, 3, 6 총 몇 가지? 4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뭐 있죠?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동전 던지는 거.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제 합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냐? 딱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비교하면서 가볼게요. 첫 번째, 합의 법칙은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고, 지금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의 개수, N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몇 가지다라고 할 수 있냐면 M 플러스 N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한번 볼게요. A에서 B를 가려고 해요. 근데 지하철 또는 버스로 가야 돼. 그럼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 자, 버스로 가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지하철을 타면서 버스를 동시에 탈 수 있어? 몸이 하나인데? 예, 불가능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한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플러스 네 가지. 그래, 토탈 7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고배 법칙입니다. 자, 고배 법칙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자, 예를 들어서, A, 안 보이는 거야. A에서 C로 가려고 해. 그럼 A가 이쪽으로 가는 것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경우가 있고 A가 B로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세 개가 있잖아. 아, 두 가지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한다? 곱해서 구한다. 토탈 6가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봐봐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였어. 첫 번째 문제는 지하철로 가거나 또는 버스로 가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A에서 B까지 가면 끝난단 말이야. 근데 A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면은 끝이 나는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에서 C까지 가고 싶어. 근데 A에서 B까지 갔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죠. B에서 C까지 가야지 끝나죠. 그때 우리를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근데 A에서 B로 갔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죠? B에서 C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는 곱하기를 쓴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를 조금 더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랑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궁금하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가지를 선택해야 돼? 한 가지. 여기서도 한 가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서 세 가지. 자, 근데 전개한다는 건 여기서 한 가지와 여기서 한 가지를 둘 다 뽑은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선택권이 있고 세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하고 끝났어? 하나씩 하나씩 곱해야지. 그래야지 끝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까지 곱해서 토탈 몇 가지? 6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세 문자 ABC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요. 자, 근데 세 가지 풀인데 첫 번째 수영도, 두 번째 순서상, 세 번째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만 구하는 방법. 자, 수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자들이 나왔을 때 여기 뭔가 얘는 좀 쉬운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뭔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영도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수영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수영도는 그냥 나뭇가지, 가지 치는 거 있죠. 자, 제일 첫 번째 얘를 A, B, C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아니, 문자는 뭐예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럼 A를 썼으면 B하고 C만 남았죠. 그러면 B, C 이 순서로 올 수도 있고 C, B 이 순서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B도 마찬가지로 A, C, C,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C도 마찬가지로 A, B 여기 B, A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니? 아, 그래서 토탈 몇 가지 경우가 있다? 6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니? 자, 그런데 수영도는 그렇구나. 자, 그럼 순서상. 순서상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뭐, 좌표 쓰는 것처럼 쓰면 돼요. 우리 많이 봤을 텐데, 여기 제일 위에 A, B, C 순서로 썼다라고 하면, A, B, C. 이 순서대로 쓸게요. 라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A, C, B. A, C, B. 다음, B, A, C. 그 다음, B, C, A 이 순서. 다음 C, A, B. 다음 C, B, A. 좀 이제 안 볼래 했네. 자, 그래서 토탈 6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쉬운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나오는데 조금 어렵다, 뭔가 곱의 법칙이나 합의 법칙에 좀 벗어난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수영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곱의 법칙은 뭐냐? 지금 A, B, C라는 문자 3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자, 총 자리는 몇 자리가 필요해요? 3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가 가능해? A, B, C 3가지가 가능하죠. 자, 여기서 그 3개 중에서 하나를 썼어. 그럼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아니, 문자는 2가지가 있고, 또 하나 썼어.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만 쓸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자를 넣었어. 끝났어요? 안 끝났죠. 자, 그래서 곱하기. 자, 두 번째 문자까지 넣어도 끝나지 않았죠. 곱하기. 그래서 토탈 6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문자 나열하는 거 하면은 항상 밑줄 쳐서 숫자를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문제가 좀 여러 종류가 있어. 너희들이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뭔가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 그 어려운 이유가 얘는 이렇게 풀고 쟤는 저렇게 풀고 이런 경우의 수는 예제들이 좀 많은데 그 예제들이 아직 안 익숙한 거야. 처음 할 때는 다 안 익숙해. 근데 여러 번 풀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자, 지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6까지가 있고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가 있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자, 4배수가 된대요. 자,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막 이런 문제가 진짜 많아지는데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4의 배수가 되는 방법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첫 번째, 4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4가 있겠죠. 두 번째는 8이 있겠죠. 다음 12가 있겠죠. 더 있습니까? 1부터 6까지 가능하다고 했지. 1부터 6까지 가능하다고 했지. 근데 합이 토탈 최소이고 최대 12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12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어떻게 될 수 있어? 자, 1, 3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 표현할게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2, 2. 그 다음 3, 1. 자, 1, 3이랑 3, 1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르죠.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
어떤 주사위가 A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주사위가 3이 나오는 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자, 항상 숫자가 작은 거에서부터 커지거나 큰 거에서 작아지는 이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다음 8이 나오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가장 작게 될 수 있는 거 1인데 1 선택하고 얘가 아무리 커도 6이잖아. 합쳐서 8이 안 돼요. 그러니까 2, 6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3, 5 가능하고요. 다음 4, 4 다음 5, 3, 6, 2 이렇게 토탈 몇 가지가 존재한다? 5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5가지. 다음 12가 되는 방법 뭐 있어요? 6, 6 이렇게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자, 이제 3가지, 5가지, 한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다 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그냥 더한다. 느낌상으로 더하지 마시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더해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여기 조금만 키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방정식 2x 플러스 5y 플러스 3z이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XYZ를 찾아라 라고 하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너무 많아. 얘를 뭐라고 했어?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수학상 배울 때. 문자는 3개인데 주어진 식이 1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어? 의미 아닌 정수. 자, 의미 아닌 정수는 뭐부터 가능해요? 0부터 가능한 거야. 0, 1, 2, 점점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그것의 순서상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뭔가 대입을 하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부터 대입할래? X 대입할래? Y 대입할래? Z부터 대입할래? 당연히 Y부터 대입해야 돼요. 자, 그 Y부터 대입한 이유는 개수가 제일 커서 그래, 개수가. 다른 거 개수는 2하고 3, 근데 5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Y에다가 먼저 대입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대입할 때 뭐부터? 의미 한정수니까 1부터 집어넣어야지. 안 돼요. 항상 작은 거부터 또는 큰 거부터. 그래야지 나열이 좀 쉬워요. 자, Y가 0이었어. 그럼 2x 플러스 3z라는 게 몇이야? 1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6.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대입할 게 뭐부터 대입해야 되겠어? 마찬가지죠. Z부터 대입하겠죠. 자, Z를 몇부터? 0부터 대입할 거야. 0 가능하죠?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야. 그럼 여기는 2x가 16이 되는 거 뭐예요? 8이죠. 가능하죠. 그냥 어차피 걔 순서상이 개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 순서상을 다 쓸 필요는 없어. 어쨌든 얘일 때 한계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제시 1일 때 가능할까요? 제시 1일 때? 자, 1일 때는 불가능하죠. 1 집어넣으면 3이야. 넘기면 13이단 말이야. 2x가 13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탈락. 2일 땐 6이죠. 넘기면 10이니까 x가 5일 때 가능하니까 통과. 3일 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4일 때는 4, 3, 12 가능하죠. 자, 그 다음 5일 땐 되겠어? 안 되겠죠. 자, 6일 때는 3, 6, 18. 18이니까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걔도 안 돼요. 아, 토탈 몇 가지? 3가지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y가 그 다음 뭐겠어? 1. 1대를 생각해보자. 자, y가 1이면 여기에 1 집어넣은 거니까 5죠. 넘기면 11이네. 그럼 2x 플러스 3z이 1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연히 z부터 집어넣는다고 했죠? z이 0일 때 가능합니까? 0이야. 그럼 2x가 11이어야 되는데 정수 가능하지 않죠? 자, 그래서 1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2일 때 가능합니까? 2면 6이니까 넘겨서 5인데 안 되죠? 그럼 3일 때 가능하죠. 3이면 9 넘기면 2니까 얘까지 가능해. 그 다음에 4는 안 되고 5도 안 되고 다 안 되겠죠? 그래서 2가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저런 유형이구나. 그럼 난 연습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야. 자, y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y가 2면은 6이죠. 2x 플러스 3z이 6이다. 자, 그러면 z부터 집어넣을 텐데 z이 0이면 가능하죠. 1이면 불가능하겠죠. 2면 가능하죠. 왜? 2면 6이잖아. 6 넘기면 0이잖아. x가 0일 때 가능하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음 y가 3일 때 생각해 볼게요. y가 3일 땐 2x 플러스 3z이 1인데 자, x에다가 아니 z에다가 0 집어넣어도 얘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1 집어넣어도 1이 뭐 1이 될 순 아니 뭐 음수가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없겠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건 총 몇 가지? 7가지다. 더해야죠. 왜?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다음 거 할게요. 자,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자, 여기 밑줄 좀 치자.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래요. 다음 세 자리 자연수 중 홀수. 자, 여기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첫 번째 100의 자리 10의 자리 면서 세 자리 자연수니까 항상 밑줄을 3개 그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세 자리 자연수 이런 표현. 자, 두 번째 처음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1. 1은 소수가 아니에요. 1은 소수가 아니야. 2, 3, 5, 7. 다른 한 자리 자연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4가지가 가능한구나. 4가지. 괜찮아요. 다음 3의 배수라고 했어. 10의 자리가. 그러니까 3, 6, 9 가능하겠죠. 그래서 3가지가 가능하겠구나. 다음 홀수래요. 그럼 홀수가 되려면 끝이 짝수가 아니어야죠. 1, 3, 5, 7, 9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가지가 존재하는구나. 자, 근데 4가지 설정했어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게 끝났어? 세 자리 자연수 홀수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곱하기. 자, 두 번째 10의 자리까지 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곱하기.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했을 때 뭐가 됩니까? 60가지가 생기구나. 60가지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음. 자, 여러분들 이것 좀 외워주세요. 48의 약의 약수의 개수는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 자, 이거 어떻게? 6, 8, 48. 16 곱하기 3이니까 48을 소인수분해하면 16,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소인수분해 이렇게 니은자 써가지고 소인수분해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약수의 개수 x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2의 4제곱이니까 2가 4개 있는데 그 4개를 약수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주는 거 한 가지, 하나 주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2개 주는 거, 3개 주는 거, 4개 주는 거, 그래서 5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 대부분 이렇게 배우죠. 4 플러스 1이다. 다음 여기 3의 1제곱이니까 그 1에서 1을 더해서 2가지다. 곱해 주시면은 총 10개의 약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다음 y. y는 약수의 총합입니다. 외워주세요. 자, 이 2의 4제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1. 그 다음에 이 1개, 이 2개, 이 3개, 이 4개 이렇게 곱한 거. 다음 3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거 1, 하나 있는 거 딱 여기까지 해서 더하신 다음에 곱하시면 약수의 총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하시면 여기 16이고 여기가 2니까 20, 28, 그렇죠? 28, 30, 31, 31 곱하기 4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2, 4, 1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124, x는 10이니까 x 더하기 y는 134가 되겠다 라고 문제 풀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자, A, B, C, D 이렇게 네 사람이 각자 책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기로 했대요. 사람이 A, B, C, D 네 사람이 있고요. 책도 A가 가져온 책을 소문자 A, B가 가져온 책을 소문자 B, C가 가져온 책을 소문자 C, D가 가져온 책을 소문자 D라고 놓을게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 지금은 이런 생각을 안 하셨어도 돼. 자, 근데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을 때 책을 바꿔 읽는 경우의 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으로 뭔가 바로 풀기가 조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합의 법칙도 통하지 않고 고배 법칙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 당연히 수영도로 푸셔야 돼. 자, 수영도. 자, 수영도는 가지치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읽을 수 있는 책은 뭐 있어요? 자신이 가져온 책은 읽지 않으니까 B, C, D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A가 B를 읽었어. 그럼 남은 거 A, C, D인데 얘는 A 읽을 수 있고 B 읽을 수 있고 D 읽을 수 있죠. 괜찮아요? 그렇구나. 다음 A, B 썼으니까 CD 남았는데 여기 CD 이러면 안 되지. DC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BD 썼어. 그럼 AC 남았죠? AC 가능하죠. 근데 CA 불가능하죠. C가 겹치니까. 다음 BD 그러면 AC가 남죠. 그러면 AC 가능하죠. 잠시만요. 여기 왜 B라고 썼지? 미안. A, C, D가 가능하니까 B, C 썼으니까 A, D가 가능해요. 근데 A, D가 안 되니까 D, A 가능하죠. D, A. 다음 B, D 있으니까 C, A, C가 남았죠. 그럼 A, C 가능한데 여기 C, A가 불가능하겠죠. C, C 겹치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다음 C를 읽었대요. 그러면 가능한 거 A하고 B하고 D가 남았는데 B, B는 안 되니까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를 읽었으면 AC 썼으니까 뭐가 남았어? BD 남았죠. 그럼 여기서 BD 읽으면 D가 겹치니까 안 되죠. DB. 다음 CD 남았으니까 AB 남았죠. 그럼 AB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BA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D 한번 해볼게요. D는 지금 남은 게 뭐 있죠? A, B, C가 남았죠. 그러면 A하고 C는 가능해. 그렇게 되면 A는 몇? AD 썼으니까 BC 남았죠. 그러니까 BC 가능한데 CB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탈락. 자, CD 썼죠. DC, CD 썼으니까 AB 남았어. 그럼 여기 AB 가능하고 BA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하나씩 써보는 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3개, 3개 토탈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런 경우는 수영도에서 너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말 시험 볼 때는 쓰는 시간이 조금 아끼고 싶으면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외워서 9가지다라고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나오니까.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동전, 지폐.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만원짜리 지폐가 3만원이 있대. 3장. 다음 5천원짜리가 2장이 있대요. 다음 1,000원짜리가 6장이 있대요. 오호, 그렇군. 자, 그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재요. 자, 지불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얘기야. 지금 내가 조카가 있어. 그럼 조카를 보면서 내 주머니에 만원짜리 3장, 그 다음에 5천원짜리 2장, 1,000원짜리 6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원짜리 3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만원짜리를 주지 말까? 주지 말까? 한 장 줄까? 2장 줄까? 3장 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 그럼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만원짜리를 보면서 4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4가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음, 5천원짜리 보면서, 주지 말까? 한 장 줄까? 2장 줄까? 이렇게 3가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다음 1,000원짜리도 주지 말까? 한 장 줄까? 2장 줄까? 3장 줄까? 4장 줄까? 5장, 6장. 토탈 몇 가지? 7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을 방법이니까 얘를 A라고 했죠. A.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10,000원짜리만 보고 끝나지 않았죠. 1,000원짜리만 보고도 끝나지 않았죠. 전부 다 봐야 되니까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불 방법 쉽지?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단 0원은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니까 여기서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로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만 빼시면 답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12 곱하기 74니까 84, 83, 83가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거 지불 금액. 이게 지불 금액이 조금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봐봐. 지불 금액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거랑 지금 5,000원짜리 두 장 있으니까 5,000원짜리 두 장을 주는 거랑 금액이 어때? 둘 다 10,000원으로 똑같죠? 그럼 얘는 다른 걸로 본다? 같은 걸로 본다? 같은 걸로 본다. 자, 여기서는 어땠어? 지불 방법에선 다른 걸로 봤어요. 근데 지불 금액에선 같은 걸로 본다는 거야. 그럼 이 같은 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겹쳐지는 걸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두 장은 대체가 가능하죠. 그럼 그 대체 가능한 거는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으로 바꾸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10,000원짜리가 지금 3장이 있고 5,000원짜리 두 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5,000원짜리 두 장으로 10,0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대체 가능한 거죠. 아, 대체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 6장이 있대요. 그럼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6장이 있으니까 대체가 가능하겠죠. 1,000원짜리 5장을 주는 것과 5,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뭘로? 5,000원짜리 바꿔야 되고 5,000원짜리 다 바꾼 다음에 걔를 1,000원짜리로도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대체 불가능하면 딱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앞에 했던 방법처럼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대체가 다 가능하니까, 자, 봐봐. 얘에서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5,000원짜리가 총 몇 장이 있는 거야? 자, 3장을 5,000원짜리 바꾸면 6장이죠? 자, 이거 계산이 안 되면은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자, 3장, 6장이 됐어. 그럼 그 6장을 가지고 더했으니까 8장이 됐어. 아, 이렇게 8장이 됐구나. 그럼 그 8장을 또 뭐 해야 돼? 1,000원짜리랑 대체 가능하니까 바꿔야 돼요. 그럼 1,000원짜리로 몇 장이 나와? 40장이 나오겠죠. 그럼 그 40장 중에 40장에다가 6장이 원래 있었으니까 46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체 가능한 것끼리 전부 다 바꾸면 10,000원짜리가 없고 5,000원짜리가 없고 1,000원짜리가 46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토탈 몇 가지? 총 46장이 있으니까 안 주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총 47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영어는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완전 똑같아서 괜찮아요. 할만해요. 46장 있으니까 그냥 46이다 라고 쓰면은 갑자기 왜 마이너스 1하고 왜 마이너스 1을 안 하는지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똑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지면 안 되지. A 구했고 B 구했으니까 83에서 46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몇이에요? 37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림과 같이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역에서 B, C 지역을 모두 거쳐서, 자, A를 출발해서 B하고 C를 모두 거쳐야 된대. 그래서 D로 가야 된대.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야?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이 존재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뭐야?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래서 여기 2가지가 존재하고, B에서 C로 가는 건 3가지, C에서 D로 가는 건 2가지. 아, 근데 A에서 B 갔다고 끝나지 않았죠. B에서 C 갔다고 끝나지 않았고 D까지 가야 되니까 전부 다 곱해 주시면 토탈 몇 가지? 12, 12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A에서 C로 가고 몇 가지? 한 가지. A에서 C로 가는 거 한 가지. 다음 C에서 B로 가는 거는 세 가지. 자, B에서 D로 가는 거 한 가지. 아,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해서 세 가지야.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죠. 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의 몸인데 A에서 B 갔다 C 갔다 D로 가는 것과 A에서 C, B, D 이렇게 가는 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니?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니까 답은 15가지다 라고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4개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지도래. 근데 A, B, C, D 행정구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아, 4개의 행정구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고 싶대요. 4가지 색. 그런데 같은 색은 중복해도 가능해. 같은 색은 중복해도 가능한데 인접한 곳은 다른 색으로 칠할 때래요. 자, 여기서 A 색깔을 칠했어. 그럼 여기 A 색깔 칠할 수 없고 여기도 A 색깔 칠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의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은 얘는 좀 쉬워요. 제일 먼저 색칠해도 괜찮은 게 인접한 곳이 제일 많은 걸 색칠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D를 칠하는 것보다 D는 인접한 게 2개니까 A나 C를 칠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알파벳 순서상으로 A를 칠하는 게 좋겠죠? A 몇 가지 가능해요? 4가지가 가능하겠죠. 4가지 색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C 칠할게요. C는 몇 가지?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2개를 색칠했어. 그럼 B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4가지 중에 2개를 뺀 거니까. 마찬가지로 D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봐봐. A랑 다르면 되고 C랑 다르면 돼. 그럼 B랑 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이 D를 칠할 때는 몇 개만 제외하면 돼? 2개만 제외하면 돼.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가 존재한다. 자,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하는 거죠. 왜? A 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C도 칠해야 되잖아.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곱하기다. 그래서 4, 3, 2, 2.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총 몇 가지? 48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4가 왜 산지 A를 칠하는 방법, 다음 얘는 C를 칠하는 방법, 얘는 B를 칠하는 방법, D를 칠하는 방법, 이게 매칭이 되셔야 돼. 아니고 그냥 숫자만 딸랑딸랑 곱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A, B, C, D가 있는 A, B, C, D, E 5개의 영역이 있는데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서로 다른 5가지 색.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중복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 그럼 칠하는 경우의 수. 자, 제일 먼저 칠하고 싶은 건 뭐야? 당연히 A겠죠. 자, 몇 가지? 5가지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B, C, D, E 아무거나 생각해도 되는데 B부터 칠할게요. B는 몇 가지? 4가지. 얘는 3가지. 괜찮아요? 여기는 얘랑 다르면 되니까 3가지잖아. 괜찮아요? 근데 2를 칠하려고 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2를 칠하려고 봤더니 A랑 달라야 돼. 우선 한 가지 제외했어. B랑 달라야 돼. 한 가지 제외했어. D랑 달라야 돼. 한 가지 제외해야 되니? 그건 모르는 거야. 왜? B랑 D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제외하지 않아도 되고 B랑 D랑 다르면 또 제외해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헷갈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했던 그 2가지로 나눠주셔야 돼. 뭐? B랑 D랑 같은 경우와 B랑 D랑 다른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셔야 돼.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A 칠할 거죠? A는 몇 가지? 5가지. 우선은 순서만 정해볼게요. A, B, C, D, E 이런 순서대로 칠할 거예요. 자, A 칠하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똑같아요. 첫 번째 경우 할 거야. 다음 B 칠할게요. 그럼 4가지. 여기서 문제가 없어요. C 칠할 거야. 3가지.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제 D를 칠할 거예요. D를 칠하는 데 있어서 그 D가 B랑 어때요? 같다고 했죠. 그러면 D는 얘를 따라 칠해야 되니까 선택권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E를 칠하려고 봤더니 A랑은 달라야 돼. 오케이. B랑 달라야 돼. 2가지 뺐어. 근데 D랑도 달라야 되는데 D가 B랑 똑같으니까 제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니까 2가지만 빼니까 몇 개? 3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하시니까
몇 가지? 20, 180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자, B랑 D랑 다르대요. 자, 그럼 여기서 5, 4, 3.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5, 4, 3. 자, 중요한 건 이 D입니다. D. 그 D는 B랑 달라야 돼. 근데 A랑도 원래 달라야 되고 C랑도 원래 달라야 돼요. 그쵸? 그런데 B랑도 달라야 돼. A랑 달라야 되고 C랑 달라야 되고 B랑 달라야 돼. 그럼 세 가지를 제외하니까 몇 가지가 가능해? 두 가지가 가능하죠. 두 가지. 아, 그러면 B랑 C랑 다르다? 그럼 E는 A랑 달라야 되고 B랑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D랑도 달라야죠. 그쵸? D가 어차피 다를 거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 빼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 20개, 여기 12개. 그러니까 240까지. 이렇게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20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만 완벽하게 알아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선생님이 다뤄줬던 그 문제들 어, 유형들을 전부 다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9번 같은 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순열 들어갈게요.